안녕하세요. PPT 경진대회 팀 레고에서 발표를 맡은 약학과 김민규입니다. 저의 팀은 저의 성적 및 학업 부진, 극복 수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셨나요? 그렇다면 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릴 적 저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제 생각보다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집안의 반대도 심했고 저보다 노래를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듯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건 왠지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기 때문에 재수, 삼수를 해가며 남들이 공부에 쏟았던 시간들을 메꾸었죠. 그래도 스카이 진학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결국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공부에 대한 저 열정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수라는 꿈을 포기한 이후로 공부는 저에게 단순한 도피처,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학교 수업에도 지각은 기본이고 수업을 빠지기도 일쑤였습니다. 학점은 자연스럽게 곤두박질 쳤는데 결국 학사 경고 직전의 학점인 1.75를 받게 됩니다. 삼수까지 해서 들어간 학교였지만 의미 없는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에 의한 매너리즘은 점차 제 삶 자체의 의미에 대한 의구심이 되어갔고 그때 저의 삶은 정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아무래도 저에게만 멈춰 있었나 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재수, 삼수를 하였던 그 시간 동안 저마다의 목표를 찾았고 그런 목표를 토대로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을 준비하거나 학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며 개개인의 능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아도 처음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삶에 대한 막연함은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던 제가 점차 자극을 받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무엇인가를 할 계기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노래 이외의 것에 대한 어떠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문에서 이 결심은 시작되었습니다. 전공과 관련이 없는 철학이나 창업 관련 교양을 수강하고 이전의 흥미와 재능을 살려서 밴드부에 들어가 행사나 버스킹 아니면 학교 축제와 같은 공연을 하거나 회장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의 리더가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닥치는 대로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나 다를까 음악을 제외한 활동에서는 큰 의미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기간 동안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저는 밴드부에서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와 저마다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 중이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자신의 병을 알리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거나 남들이 자신의 병을 알게 되면 자신을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하고 차가웠습니다. 물론 제가 그들의 현실을 모두 이해하고 온전히 그들에게 공감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 제가 필요한 것이 어디일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완치제를 개발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저의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우울증 완치제의 개발을 위해 피트라는 시험을 준비하여 약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의 기쁨도 잠시 우울증 완치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의 기틀을 잡아야 했고, 약대 입학 전 성적 부진을 겪던 저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방법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무래도 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죠? 자, 그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약학과 수업을 수강하며 느꼈던 점들을 토대로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약간은 저의 능력을 실감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목적과 열정이 있어도 수업의 모든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설사 이해를 했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즉, 저는 수업 시간 이외에도 수업 내용을 복기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타이핑입니다. 수업 자료를 종이로 인쇄하여 필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나 펜슬을 이용하여 필기하는 방식으로는 놓치게 되는 수업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이용하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업 내용을 최대한 옮겨 적고 배부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나만의 학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는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핑이라는 방법 자체만으로는 저 혼자서 학습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요소였습니다. 이를 개선할 여러 방법을 찾다가 하부르타식 공부법에서 알게 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곧바로 남에게 설명하는 방식의 공부법을 채택하기로 하였고 그룹 스터디를 수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터디원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있어서나 서로 간에 발생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말 미흡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자가 한 과목을 맡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에서 모든 과목에 대해 다 함께 공부를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공부법을 수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스터디원들이 모든 과목을 고루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쿠스터디나 쿠스튜어링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공부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타겟 구조 연구실에 들어가 보조 연구원으로 역할을 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 끝에 1학기 시험에서 이전 학점보다 약 2점가량의 학점을 높일 수 있었고, 2점이면 거의 2배 가까운 학점, 정말 2배 학점을 높인 거죠. 현재도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적과 학업 부진의 원인은 그 대상에게 공부를 하는 데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례에서처럼 대상자가 목표를 잃게 되면 어떤 일을 수행하던 그것에 대한 열의를 발휘하기 힘들고, 수행할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반감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데서 오는 만족감 또한 크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목표나 꿈이 없는 것이 저처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도, 그것이 있어서 온전히 노력을 했는데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색다른 다채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경험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않던, 일단 온전히 그 경험에 몰두해보세요. 처음엔 자신이 직접적으로 목표하지 않았던 바라도 간접적으로 보상을 주기 마련이며, 그 보상들이 하나 둘 모이면 결국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학사 경고 직전의 학점에서 이것의 2배에 달하는 학점을 맞기까지.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달라진 것은 공부를 대하는 저의 태도이며 목적의식 뿐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저의 사례에서 도움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불투명한 목적의식에서 벗어나 높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